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예, 어제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로 쉬었습니다. 코스닥이 900선에서 조금 힘겨워하는 모양새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ECB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 유럽 증시도 조금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1%가량 밀려난 상황들입니다. 예, 실적 발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아침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잠깐 보면서 저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출액 보겠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죠. 9조 원이고요. 전년비 68.5%가 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4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190%가 늘었죠. 대략 한 4조 초반대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거고요. 예, 네이버도 아침에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이버 실적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4분기 매출액 1조 2천억 나왔습니다. 16%가 늘어났고요. 예, 영업이익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4분기 2,911억 원, 전년비 0.3% 늘어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발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주목했는데요. 네이버랑 함께 나왔고요. 그 이야기들 또 의미들은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잘 나온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점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오르긴 했지만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코스피는 1포인트, 코스닥은 0.3포인트 오르는데 그쳐서 조정이었고요. 예, 야간 선물 0.06% 소폭 밀렸습니다. 미증시는 오늘은 다우가 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졌는데요. 다우는 0.1% 올랐고 나스닥이 0.6% 밀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증시도 조금 밀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목요일 출발 마케돈, 오늘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실적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는 상황들. 4.4조면은 네, SK 하이닉스는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나 시장은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할는지가 늘 중요합니다. 잘 나왔다고 생각해도 시장이 환호할는지 아니면 시장이 또 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지난 건 좋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우려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어제 시장 조금 쉬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일단 뭐 잘 나온 실적도 분명히 매수의 이유가 돼요. 네. 뭐 기대치에 충족하는 실적은 분명히 호재인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닝의 추가적인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시장이 먼저 생각을 하면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거고, 분명히 못 나온 실적인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매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전일 좀 전에 미증시 이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기술주가 좀 빠지면서 어제 애플이 1.6%인가 빠졌거든요. 네. 기술주가 좀 약세를 띠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일부 우려가 있었을 텐데, 하이닉스 실적이 일단 잘 나왔으니까 얼마만큼 이 방어를 해줄지 그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장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무너지거든요. 예. 탄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거래소 지수 한번 보시죠. 여기서 1%만 더 오르면 거래소도 신고가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신고가 레벨에서 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 증시보다 조금 탄성이 떨어진 건 맞지만 안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걸 안 좋다라고 부르면
소위 좋은 시장은 과연 언제냐? 언제 오는 거냐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은 몇몇 가지 얘기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시장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첫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매가 있다. 그러면은 뭐 밖에 이제 좀 외출을 하거나 하면 누가 봐도 자매인지 알죠. 뭐 닮아 있거나 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두 가지 인덱스, 코스닥과 코스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같은데 자매인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 국가의 두 가지 인덱스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유를 찾았었죠. 제가 찾은 이유는 이거 셀트리온 효과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근데 셀트리온이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코스닥이지만 곧 거래소로 간다라는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인덱스 투자에 대한 트래킹 에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해당되는 이 인덱스 포지션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게 움직이면서 채워내야 될 쪽과 비워내야 될 쪽에 수익률 격차가 일부 벌어지면서 매수 쪽으로 몰렸던 건 셀트리온이었고 매도 쪽으로 몰렸던 건 삼성전자였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타낸 수익률 격차로 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지고 나면 채워진 쪽에서는 더 채워질 이슈를 찾기 어렵고 비워낸 쪽에서는 더 비워낼 이유를 찾기 어려우면 뭐 이쪽이 빠지고 이쪽이 올라온다. 이 컨셉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언더퍼폼 뛰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상대 강도 이 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기대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제 1%만 오르면 코스피도 이제 신고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있는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간밤에 미 달러가요. 예. 이게 간밤 수치가 지금 덜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인가요? 네. 앞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고 뒤에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간밤 사이에 89p 초반까지 와, 떨어졌어요. 80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3년 내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밤에 나왔던 얘기들 보면 문혜신 재무장관이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우리 약달러 우려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환율 조작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힘에 놀리니까 미국은 뭐 대통령이 대놓고 난 약달러 좋아해, 저금리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미 상무장관이 미국은 뭐 무역 전쟁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달러가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물론 상품가 쪽으로 봤을 때는 반대급부적으로 상승 요인을 끌고 가겠죠. 간밤에 유가가 또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달러의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변화 포인트는요.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진 건 똑같아요. 빠진 건 똑같은데 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죠. 2018년도 출발 시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출발 이후에 달러의 하락폭이랑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는 계속 약세인데 그쵸. 원화가 뭔가 좀 바닥을 잡아간다. 과도하게 원화의 이제 강세죠. 예. 원달러의 하락이니까 예. 과도하게 원화의 강세를 반영하는 구간을 이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원화의 강세를 보여주기에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화의 강세는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주식사로 들어와가지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지 않거든요. 달러 꺼내겠죠. 달러를 꺼내서 원화로 바꿔서 대한민국 주식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럼 외국인들은
이 더 환전 욕구가 커질 거고 더 매입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강세인 점, 호재 이유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떨어지지 않는 그림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예요?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내수로 먹고 살든가요? 삼성전자 내수로 먹고 못 살죠. 지금 좀 전에 하이닉스 실적, 네. 내수 실적으로 이 실적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해외 실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원달러가 과도하게 밀리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의 모습, 물론 어제 달러가가 워낙 강하게 밀리면서 NDF 시장이 5원대 하락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가 밀리긴 밀릴 텐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원화의 상대 강도 그림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봤었던 원화의 상대 강도 그림과 1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원화의 상대 강도 그림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밀리는 거, 이거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었을 텐데 지금 추가적으로 원화의 강세, 상대 강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마이너스로 읽을 요인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점은 달러가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갑자기 백피 가는 일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의 레벨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원달러가 반등을 찍어봐야 대략 뭐 1,100원 넘기도 버거울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럼 추가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룸이 지금 뭐 한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화의 약세 룸을 작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대한민국 주식을 드립다 때려대는 거, 이런 그림들 나올 가능성도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세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예. 시장에서 이 강세론 함부로 내려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스피의 상대 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과도하게 시소가 기울었었던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단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 빠지는 그런 시장 분위기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 케이스가 많았어요. 일반 주식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탄성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닝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지만 이거는 어닝의 이 감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예.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감익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도하게 올해 어닝을 끌고 올라갔었던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그 부분에 포커싱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는 야 주식 시장에서 뭐 종목을 왜 보냐,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되지, 수익률 좋은 펀드의 특징은 삼성전자가 많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그림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죠. 대신 벗어나는 그림에서 빠르게 채워주고 있는 건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액티브 쪽에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읽으면 뭐예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확산되는 그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뭐 몇 종목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확산 기류를 타고 있는 게 훨씬 더 강한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만큼만 더 오르면 코스피도 뉴 레코드고 코스닥은 뭐 900선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얼마 전 레벨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에 올라가 있는 이 레벨권이고, 그래서 이 시장을 불리하게 읽는다? 이거는 맞게 읽은 모습이 아니다. 여전히 강세론이고 탄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약간의 좀 언더퍼폼 뛰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포기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 라는 의견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하신 연결고리가 이렇습니다. 환율에서 시작해서 외국인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그렇게 방향성들이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읽으면서 대응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입니다. 코스피 쪽에 좀 무게를 더 실어주셨고, 네. 포트폴리오 오늘 점검을 이제 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네. 좀 볼까요? 네. 먼저 제 제안포트 등락률부터 한번, 어제 등락률.
어제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라고 얘기하기 웃기잖아요. 네. 그냥 진짜 눈곱만큼 움직인 거고. 그 와중에서 움직인 걸 한번 보면 일단 삼성전자 가격이 요즘 연달아 강도를 좀 회복하고 있죠. 예. 시장 대비 언더를 찍진 않아요. 보편적 요금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이미 배당은 우리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왔는데 SK텔레콤 주가는 이미 배당 이전 시점을 회복해 가고 있죠. 현대제철도 우리가 5만 원대에서 가지고 놀던 종목이 앞에 6자가 찍혀 있고, 현대모비스가 어제 현대차에 비해서 굉장히 강세 많이 나왔었고,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현대모비스도 최근 신고가 레벨 들어가게 됩니다. CGV 아까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양매수로 연일 들어오고 있어요. 예. 대한항공 좀 이따가 제가 의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대한항공 3만 원에 고를 때는 원화 강세 수혜주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3만 8천 원 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대한항공 들고 움직이는 동안에 유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장이 뭘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뭐 변수라고 하면은 유가하고 환율인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 쪽에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원화의 상대 강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곧 뭐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기대치가 좋은데 차익 실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우리가 20만 원 샀는데 지금 20만 원 하고 있지만 배당을 8,500원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풍산 우리가 4만 원 초반대 담았고, 제일 요즘 부진한 게 송원산업이네요. 네. 10손가락이니까 손가락 하나가 조금 좀 부진한 상황이고, LGD가 편입한 지 이틀 만에 좀 포인트가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이거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시 낄 거예요? 코스닥 레버리지. 네, 언제 다시 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되는 시점에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방 쪽의 움직임보다는 한번 이제 편출 이후에 이제 타 종목들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이 변화 시점을 좀 지나서 편입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제 우리가 LGD를 안 끼고 레버리지를 꼈으면 덜 남는 장사였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LGD가 더 올랐고 그제는 비슷하게 올랐고,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보다는 지금 종목 하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 어제도 양매수 1위 종목이 하이닉스였고 그 밑이 바로 LGD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제 가격만 보니까 한 페이지로 보여드리죠. 이게 짝수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10종목인데 네. 삼성전자까지 끼면은 짝이 안 맞으니까, 삼성전자 어차피 제가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빼지 않을 종목이니까 9종목 그냥 담아봤어요. 분위기만 보죠. SKT는 배당락 이전의 가격을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칠 법하죠. 현대제철, 뭐 어제 포스코 실적이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제철 이 현대차하고 좀 묶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모비스 지금 배당락 이전 가격을 회복했고 더 오르면 얘도 뭐 신고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CGV 요때가 제가 방송에서 좀 열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수급이 한 장짜리 리포트에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뭐 회복되는 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말 꾸준히 올랐죠. 항공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D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SK이노베이션이 좀 부진했었는데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올해 기대치가 좋은 종목이고요. 풍산 정말 좋은 시세 이후에 지금 뭐 탄성이 좀 떨어진 거지 꺾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LGD 최근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10종목 중에 제 성향을 담아서 제외 종목을 부른다라고 하면 제가 뭐 부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여기 저는 잘 나가는 종목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입 이후에 네. 우리가 이 편입한 시점 이후에 부진하게 움직이는 종목, 우리가 편입 가격 이후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편출 검토하겠죠. 어차피 제가 레버리지를 담기 위해서 한 종목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한 포트 내에서 편출되는 종목들, 뭐 잘 나가는 종목 빼버릴 이유는 없으니까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부진한 시세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송원선 기대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4분기 기대값이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기관 수급이 좀 뭐 매도 쪽으로 흘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전 대한항공 편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세로 골랐고 유가가 상당 부분 오른 자리도 다 이겨내고 오를 정도로 강도가 좋았었던 상황이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홀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곧 환에 대한 상대 강도가 좀 어그러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한 종목 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GV 최근 어닝 기대값이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제가 들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뭐 편출 한 종목을 비워내야 된다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종목 교체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다른 종목들이 아니고 지금 이 종목들 중심으로 고민을 해서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제한 포트를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세 종목 쪽에서는 편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은 뭐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뭐 팀장님이랑 가끔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시장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시장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포트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점검했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장이에요. 뭐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장 또 올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장이고 함부로 우리가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10종목까지 이제 그냥 뭐 내부적인 룰입니다만 제가 만든 룰이죠. 10종목까지만 편입을 하잖아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풀베팅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강세론으로 보고 있고 강세론 내려놓지 않는다.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